자, 이제 남북의 통일 방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북의 통일 방안, 현재 낮은 단계 연방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전쟁 후에 가장 제일 먼저 이제 원래 그 정전협정에 의하면 3개월 이내에 정치회담을 통해서 종전 체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종전 체계와 한반도 평화 체계 통일을 논의하기 위한 첫 번째 이제 국제적인 흐름이 있는데 이것이 1954년에 열린 제네바 정치 회담입니다. 자, 여기서 저 북과 중국이 한국과 미국에 대해서 한반도의 전쟁 종식과 한반도 평화 통일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로는 이제 그 중립국 감시 하에 총선거에 의한 남북 총선거에 의한 통일정부 수립을 제안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전쟁 종식과 외국군, 주한미군을 포함해서 외국군의 철수 등이 포함됐습니다. 통일 관련된 5개항을 주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전과 평화통일 이걸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서 미국과 한국이 거부했다 그랬죠. 그래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1960년에 이제 그 통일로 가는 과도적 조치로서 남북 연방제안을 제시했습니다. 과도적 연방제인데요. 그래서 과도적 연방제를 거쳐서 남북 총선거를 통한 통일 이렇게 했습니다. 과도적 연방제는 남북이 남한이 원래 자유로운 남북 총선거를 받을 수 없다면 과도적으로 남북의 정치 체제를 그대로 두고 두 정부를 대표로 하는 최고 민족회의를 구성하자. 그래서 북이 남북 총선거에 관한 입장 변화가 좀 있는데요. 초창기에는 인구가 남한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총선거를 주장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약간의 좀 변화 과정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당시에는 남북 총선거를 주장했다. 그래서 이런 과도적 연방제는 일종의 국가연합적 성격이 짙었죠. 그래서 낮은 단계 연방제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제네바 정치회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중국과 북한이 여기서 제안을 한 건데요. 과도적 연방제는 이와 달리 중국을 비롯한 외국의 간섭을 배제를 했다. 게 이런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1971년에 좀 더 연방제안을 좀 더 구체화해서 평화통일을 8개항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논의할 그 정치협상회의를 제안을 하는데요. 역시 이제 진행되지 못했고 남과 북의 이제 그 중요한 합의가 1970년 7.4 남북 공동성명을 통해서 합의가 됩니다. 조국 통일 3대 원칙에 대해서 남북이 합의해야 되는데요. 자주, 평화, 민족 대단. 이거는 좀 중요하니까 봅시다. 통일은 그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 형세에 의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해야 된다.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 대단계를 도모해야 된다. 1972년에 7.4 공동성명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남과 북이 그 베트남 전쟁의 그 종교를 보면서 김일성, 박정희는 유신 체제로 갔었고 북도 이제 나름 향후 자신들의 체제를 강화한 한편 남과 북이 국제 정서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진행되지 못하는데요. 73년에 6.23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과도적 연방제안을 폐기하면서
연방제의 그러니까 과도적이 아니라 그 연방제 그 자체를 통일 방안으로 이제 그 정식한 그 조국 통일 5대 강령인데요. 먼저 이제 남북 간의 군사적 대치 상태의 해소, 다방면의 교류, 그리고 정당 사회단체가 대표가 구성되는 대민족회의, 그리고 이제 고려연방제가 처음에 이 말이 나오죠. 이제 고려연방제, 대한 남북 연방제다. 그래서 연방제를 통일 방안으로 공식화합니다. 그리고 단독에 의한 유엔 가입 반대와 고려연방조 단일 국호에 의한 유엔 가입이다. 그래서 유엔에 그 북이나 남이 단독으로 가입하는 걸 반대한다는 거죠. 통일된 연방공화국으로 가입해야 된다. 이 부분은 소련이 붕괴된 이후에 남한이 그 단독으로 유엔 가입을 추진을 하죠.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냉전이 붕괴된 이후에 북은 소련이라는 무방을 상실하게 됩니다. 중국도 개방으로 나가고, 그래서 소련이나 중국을 더 이상 의존할 수 없는 조건에서 남이 그 유엔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왜냐하면 그 고르바초프와 남한과의 교류를 통해서 소련이 그 남한의 유엔 가입을 찬성하게 되니까 북도 불가피하게 그 내전 그 냉전 붕괴 이후에는 남북의 동시 유엔 가입에 찬성하게 됩니다. 좀 다르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80년에 가서 다시 이제 고려민주 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이라고 해서 연방제 통일 방안은 몇 가지 원칙을 좀 더 구체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려민주 연방공화국 10대 시정 방침을 제시하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민주주의, 민족 대단결 기존하고 비슷하죠. 남북 간의 민족 경제, 이게 좀 더 구체화되죠. 민족 연합군이다. 그래서 이게 높은 수준이죠. 연방이 군대를 가지니까 쌍방 병력을 축소하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고 비동맹 중립 노선을 하자. 평화 비핵화 시대를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을 합니다. 고려민주 연방공화국에 있어서는 이제 그 연방 정부와 남북의 정부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연방 정부가 외교 군사권을 갖다 상당히 이제 외교는 그렇다는데 군사권도 갖는 거죠. 상당히 높은 수준의 연방제다. 그리고 남북의 두 개의 지역 각각 자치를 한다. 그래서 연방 국가 고려연방제의 그 연방 정부죠. 연방 정부의 민족 통일 정부로 최고 기관으로서는 그 민족연방회의, 연방상설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고 민족연방회의는 동일한 수의 남북 대표다. 인구 비례가 아니죠. 그다음에 적당한 수의 해외 동포로 일단 공동의장, 공동위원장을 준다는 거죠. 여전히 노선은 이제 그 비동맹 중립 노선이다. 그래서 여기서 차이점을 본다면은, 자, 과도적 연방제에서는 남북 총선거를 통해서 총선거죠. 총선거니까 총선거를 단일 국가를 하잖아요. 1민족 국가 1체제, 통일국가를 상정했다. 1체제, 이게 사회주의든 자본주의든 이게 그 상당히 결정이 어렵겠죠. 그런데 이 문제를 이제 고려 연방제에서는 연방제의 통일을 종국적인 통일로 보고 쌍방의 자본주의 사회주의를 서로 존중해주자. 체제 2체제다. 2체제. 과도적 연방제에서는 남북 총선거에 한 1체제였지만 고려 연방제에서는 2체제다. 다른 거다. 과도적 연방제.
연방제의 가독의 성격을 폐지했다. 그러니까 통일, 이 체제의 연방제를 궁극적인 통일국가로 한다는 겁니다. 단계적인 연방제를 단계적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연방제를 통해서 단일국가로 가자는 게 과거의 제안이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연방제 그 자체를 최종적인 통일국가로 한다. 1990년에 이제 또 그 조국 통일 5대 방침이라는 걸 합니다. 이름이 비슷비슷하죠. 긴장 완화, 자유왕래가 좀 있네요. 전면 개방 자유왕래. 이거 좀 중요합니다. 그게 기본적인 입장은 불가침이라든지 북미 수교라든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상 이산가족과 같은 그런 인도주의 문제나 개별적인 문제를 선행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대하고 있는데 자유왕래와 전면 개방을 주장한 거죠. 통일 이전에도 이거는 선행 약간 전향적인 조치다. 이제 평화 통일을 위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해야 된다. 이거 이제 그 독일에서 육자회담, 2+4, 동서독과 그다음에 미소, 영국, 프랑스 이렇게 해서 독일 통일을 위한 국제 협약이 있었다 그랬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91년에 다시 연방제를 실시를 하는데 바로 연방제를 하기 어렵다면 단계적인 조치를 하자. 기존에는 중앙집권적 연방제, 즉 연방제가 군대도 가지고 있죠. 아주 중앙집권제. 그 대신에 그 전에 그러면은 남북의 그 지역 자치국가, 지역 국가의 군사권까지 보장하자. 잠정적 연방 제한을 제시했다. 잠정적 연방 제한은 대외적으로는 하나의 국가지만 대내적으로는 군대를 가지고 있는 두 개의 국가의 느슨한 연방국이다. 그래서 북의 통일 방안이 잠정적이고 느슨한 연방제에서 높은 수준의 연방제, 2단계 연방제로 발전했다. 93년에는 다시 또 이제 그 조국 통일을 위한 전민족 단결 10대 강령을 발표하는데요. 주요 내용은 이제 중립, 외교 중립이죠. 외교 중립. 남북 체제 존중과 흡수 통일 반대다. 상호 체제를 존중한다는 거죠. 그 정쟁을 중단. 정쟁 중단은 주로 저겁니다. 방송, 그죠? 방송, 삐라 이런 거죠. 철책선 근처의 방송과 삐라. 민주주의와 다양한 의견 보장. 이건 이제 국가보안법을 의미하는 거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는 그런 거죠. 사회주의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전제 조건들이 다양한 경제제도,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혼합 경제를 실시하자. 통일에 대비해서 특이한 거는 애국 열사와 통일 열사에 대한 우대 정책. 이거는 아마 이제 북인 그 애국 열사와 통일 열사 이런 혁명가에 대해서 많은 우대를 하고 있죠. 아마 자기네 그런 장점을 내세운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남한에서도 독립유공자나 이런 것들 우대를 하는데 북이 더 많이 우대하고 있는데 이런 자기네 체제 선전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97년에는 이제 민족 공동의 통일 강령, 그래서 조국 통일 3대 현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조국 통일 3대 현장, 조국 통일하기 위해서 세 가지 중요한 원칙이라는 거죠. 세 가지 원칙이 뭐냐? 기존의 것들을 말합니다. 7.4 공동성명 나온 거죠. 조국 통일 3대 원칙. 그렇죠? 자주, 평화, 민족, 대당적 그렇게 됐었죠. 그 다음에 고려민주연방공화국, 그 다음에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 이 세 가지를 조국 통일 3대 현장이다. 그래서 북의 연방제 부분에서 이제 그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6.15 공동성명
국제연합훈련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럽 공동선언 이후에 낮은 단계 연방제에 대해서 좀 구체화시키는데요. 그것은 이제 정치, 군사, 외교권 등 현재 남북 정부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둔다. 군사도 그대로 둔다. 연방군이 아니라는 거죠. 그 외에 민족 통일부를 내었다는 거죠.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이제 그 자체가 통일 방안이죠. 반드시 높은 단계의 연방제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논의해서 합의가 되면 높은 단계의 연방제로 갈 수가 있겠지만 높은 단계의 연방제를 반드시 요구하지는 않는다. 남북 간의 상호 협의를 통해서 할 수가 있다. 이 점이 북이 과거에 2단계의 고려 민주연방제에서 양보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이런 그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그 남북이 현존하는 상호 체제를 존중한다. 상호 체제를 존중하기 때문에 과거 북측이 연방제 통일의 전제조건이 있었던 국가보안법 폐지나 주한미군 철수 등의 전제조건이 없다는 것은 국가보안법을 찬성하고 주한미군을 찬성한다는 게 아니라 국가보안법이 폐지되고 주한미군이 철수되는 건 맞는데 그거를 반드시 낮은 단계 연방제를 하는 전제조건으로는 참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전제조건은 아니다. 이걸 잘못 알고 있으면 북이 국가보안법과 주한미군을 용인했다고 할 수 그런 건 아니다. 반대하지만 통일을 가는 첫 단계에서 낮은 단계 연방제에서 이거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우지 않겠다. 자, 남의 통일 방안을 보겠습니다. 현재 연합제인데요. 연합제로 하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이승만 때는 통일 방안이 북진, 승공, 전쟁을 통해서 하는 통일인 거죠. 평화적 통일 방안이 없습니다. 이승만 때는. 박정희 때 조금씩 나왔죠. 7.4 공동성명, 6.23. 그렇지만 남북 교류는 있지만 통일까지 그렇게까지는 얘기하지 못했어요. 전두환 때에 와서는 민족 화합 민주 통일 방안이다. 통일 방안이라는 말을 쓰게 됐죠. 그래서 휴전 체제를 유지한다. 이거 휴전 체제를 폐지하고 종전으로 가야 되죠. 이거는 이제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겁니다. 주한미군을 남기기 위해서 휴전 체제를 유지한다. 무력 불사요. 통일은 안 하고 무력 분쟁이 생기지 않게끔 무력 분쟁을 조정하는 거. 군축이에요, 군축. 통일은 반대하고 군축을 하자는 거죠. 이게 남북 간의 군축을 하자. 미국이 군축을 안 하고 남북 간의 군축하면 북한이 손해겠죠. 북이 반대합니다. 남북 간의 군축에 대해서는 미국까지 포함돼야지. 연락 대표부 설치 전향적인 거네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주장하자. 과거에는 이제 유엔 감시하에 인구비에 의한 총선을 주장했는데 이거를 포기하고 민족 통일 협의회를 통해서 통일헌법 초안을 만들자. 국민투표를 주자. 이거 중요한 건 유엔이 빠졌다는 겁니다. 북의 주장을 일부 수용한 거죠. 외세를 배제한 자주적인 유엔 감시의 총선을 빼고 남북이 자체 이 당시에는 이제 인구가 남한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인구 비례한 남북 총선거를 주장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통일 방안에 보면은 통일 이전의 남북 관계, 즉 휴전 체제 이것들을 그래서 잔존시키는 거죠. 잔존시키는. 그래서 이러한 남북 기본 관계에 대한 잠정 협정, 현 체제를 유지하는 거죠. 이게 무기한으로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통일의 실현보다는 현재 분단을 유지하되 전쟁의 가능성을 줄이자, 즉 분축을 하자. 미국의 입장은 똑같죠. 주한미군을 유지하면서 소련과 중국과 전쟁을 하지 않지만 소련과 중국을 봉쇄하는 것. 현재는 이제 러시아와 중국을 봉쇄하는 것. 주한미군을 전쟁을 하지는 않지만 긴장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 이런 거죠. 휴전 체제를 존속시키자는 주장은 전쟁 상태를 종식시키고 평화와 화합을 정착하려는 민족의 열망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노태우 때는 이제 그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제시합니다. 연방제를 거부하고 교류와 그다음에 남북연합 총선과 의한 단일 통과를 제안을 합니다. 남북연합이 중요하다. 남북연합의 단계에서는 정상회의, 정기적으로 정상회의, 그다음에 강요들의 상임위원회, 남북 국회가 남북 동수네요. 동수다. 동수도 중요한 거예요. 남한이 인구가 더 많은데 남북 동수다. 남한이 양보한 거죠. 남북 평의회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남북 연합이다. 연방제와 연합제가 다른데 드디어 그 남한에서도 연합이란 연방제와 그 연합제가 다르지만 서로 그 유사점이 있다 그랬죠. 남북연합. 북은 이제 민족공동위원회를 많이 주장하는데 여기서는 남북평의회 이런 것들을 주장합니다. 점차 유사점에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91년에 남북 기본합의서를 서명했죠. 기본합의서에는 내용이 이제 7.4 공동성명에서 천명한 조국 통일 3대 원칙. 즉 조국 통일 3대 원칙은 북한만 인정한 게 아니라 남한도 인정했다는 거예요. 남북이 동시에 자주, 평화, 민족 대단계. 자주는 이제 외세, 미국이라든가 유엔에 상관없이 남과 북이 자기 민족의 일을 자기 스스로 결정한다. 그걸 재확인했다. 그래서 이 조약에 의하면은 남북 간의 관계는 나라와 나라 사이가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특수한 관계다. 즉 남북 기본 합의서에서 최초로 남북 간의 관계에 대해서 했는데 남북 간의 관계는 국제법적 관계가 아니라 민족 내부 관계이다. 그래서 전쟁의 가능성을 막고 평화 통일을 하기 위한 관계이다. 민족 내부의 관계이다. 이런 데에 따르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은 국제법적 관계가 아니라 민족 내부의 관계죠. 그래서 미국의 국제법적 제재와 상관없이 금강산이나 개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 내부의 문제라는 거. 과거에 이제 개성공단에서 만든 상품에 대해서 FTA를 적용할 것이냐에 또 같은 거였었는데요. 민족 내부 문제다. 이런 기본 합의서와 비슷한 게 이미 독일에서 있었습니다. 1972년에 동독과 서독의 기본조약. 여기에는 통일이라는 말은 없었어요. 통일이라는 말이 없고 서로 외교적으로 승인했다. 유엔에 동시 가입했다. 이거는 이제 실용적으로 동독과 서독을 상호 국가로 인정했다는 거죠. 국가로 인정. 반면 남북 사이는 상호 국가로 인정하지 않아. 국가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이제 남북이 서로 자기가 정통 국가로 주장하죠. 남측에서는 또 국가보안법이기 때문에 국가로 인정하게 되면 이제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남북 기본합의서는 이 독일의 기본조약에 통일이라는 말이 없었지만 여기에는 평화적 통일을 위한 조건이라는 것을 명문화했다. 정리하면 독일의 기본조약보다 남북의 기본합의서가 훨씬 더 통일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문안만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만 독일은 오히려 착실하게 통일로 이후에 동서독이 교류를 증진하고 통일로 갔지만 남북은 아직까지 교류도 안 되죠. 북은 이제 이 기본 합의서를 그 최고 인민회의에 제출해서 국회에 제출해서 비준을 받았습니다. 남한은 근데 이게 국제법상 조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회 비준 절차를 밟지 않았어요. 국무회의에서만 의결을 받고 대통령이 재가를 받아서 기본 합의서를 발효시켰다. 이 기본 합의서의 효력이 뭐냐? 자, 독일에서는 그 동서독 간의 합의를 법적 효력을 부여했어요. 그런데 남북 간에 특히 남한 내에서는 법적 효력을 부정합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남북기본 합의서나 6.15 공동선언, 남북기본 합의서에 대해서 법적 효력이 없는 신사협정이다. 신사협정.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킬 필요가 없는 합의를 왜 하느냐. 쇼를 하는 거죠. 쇼를. 실제로 통일에 반대하면서 마치 통일을 찬성하는 거죠. 김영삼 정부는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고안을 해서 한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3단계 방안을 했네요.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자, 여기에서도 중요한 거는 남북연합이다. 남북연합이 중간에 있다는 거죠. 이거를 발전시켜서 통일국가로 가자. 과도기 단계가 남북연합. 남북연합에서는 상호 자기체제를 유지하면서 이체제 이정부이다. 이체제 이정부, 남북연합. 북이 말하는 연방제와 유사하죠. 이체제. 차이점이 뭐냐면 북에서는 이체제를 영원한 통일 방안으로 주장하는 반면 남북에서는 이 이체제를 과도기적으로 하고 결국은 하나의 체제로 하잖아요. 상호 교류 협력을 통해서 일체제의 완전한 통일이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일체제면 그걸 북의 사회주의 체제냐 남의 자본주의 체제냐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거죠. 결국은 체제 경쟁이다. 흡수 통일이다. 라는 북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느 하나의 체제가 될 수 있고 혼합 체제는 가능한데 북이 사회주의를 버리지 않은 이상 남이 자본주의를 버리지 않은 이상 흡수 통일이다. 이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남한은 사실상 흡수 통일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 김대중과 노무현 때는 통일 방안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김영삼 정부 때 통일 방안이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 방안이에요. 통일 방안이다. 어쨌든 거기에 장점은 과도기적이지만 남북연합이다. 이체제 이정부인 남북연합이 북이 말하고 있는 연방제나 다른 단계 연방제와 유사성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치인들, 남한에 있어서 정치인들의 통일 방안을 보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연방제 통일 방안. 김대중 대통령이 1971년에 미국 방문 중에 평화통일 3단계 통일 방안. 공존, 상호체제를 존중하고 평화교류하고 평화통일하자. 이것이 이제 대통령 선거의 공약으로 채택이 됐고요. 특히 평화공존 단계에서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미중 소일의 4개국의 부전협정과 남북평화협정, 즉 6개국 관련 국가들의 관계 정상화, 통일을 위한 국제정세의 형성이죠. 이거 독일에서의 아까 말한 포플러스2 6자 조약과 똑같죠. 그래서 먼저 통일을 위해 국제정세를 하기 위해서요. 4개의 국가들이 주변의 강대국 4개 국가들이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겠다. 그죠? 독일에서는 불가침 협정이라고 했죠. 불가침 협정. 그 다음에 동서독 간의 통일을 위한 평화협정이든 남북 평화협정 똑같은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국제적인 안목이 높았다. 독일이 이런 방식으로 통일이 됐죠. 독일 통일에서 플러스4 조약과 유사하다. 플러스 조약 1990년에 됐네요. 그러니까 이미 언제입니까? 1971년이죠. 90년이니까 독일에서 되기 20년 전에 이미 김대중 대통령이 이러한 비슷한 내용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통일에 대한 안목이 높다는 거고 독일에서 생긴 이 2+4 조약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우리하고 국경역 확정. 지금 남북 간의 서해해안, 그죠? 서해해안, NLL이라 그러죠? 이런데 분쟁이 많이 생기죠. 국경을 확정하자, 상호 불가침하자, 북미 관계 정상화죠, 정상화 다 있는 거예요. 독일하고 우리하고 유사합니다. 이 2+4 조약의 장점은 독일 통일의 국제법적 기반이 완성됐다. 그 위에 추가적으로 바로 이제
동독과 서독 간에 두 차례의 그 국가조약, 통일조약을 맺습니다. 이 통일조약은 이제 정치에 관한 부분과 경제에 관한 부분인데, 이로써 사실상 독일 통일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완성했다. 베를린 장벽 붕괴는 사실 이러한 노력에 나타난 결과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베를린 장벽만 봐요. 그래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가지고 서독이 동독을 흡수통일했듯이 남한도 언젠가는 북한을 흡수통일하게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평화적으로 통일된 이유에는 바로 동독과 서독 주변의 국제국가들이 이러한 평화 통일을 위한 여러 가지 장치, 그렇죠? 여러 가지 협상, 조약들을 쭉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하고 다르다.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연방제 통일 방안을 좀 더 구체화하는데요. 73년에 자주 민주 평화 3단계 원칙이죠. 7.4 공동성명에서는 민주가 없고 민족 대단결, 공화국 연합제를 얘기한다. 즉 연합제와 연방제는 비슷합니다. 당론으로 채택이 됐고 87년에 이제 구체화시키는데 국가연합. 일단 연합제를 제시하는 게 중요하고 국가연합을 했다는 거예요. 남북을 국가로 봤다는 거죠. 남북 기본합의서는 남북을 국가로 보지 않았다 그랬죠. 국가연합이다. 연방제, 그 다음에 통일국가. 이 통일국가 연방제니까 단일국가로 만드는 거죠. 역시 김대중도 이제 단일국가, 연방제를 과도적인 조치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공화국 연방제를 통일방안을 했다. 그래서 공화국 연방제는 1국가 1민족 2체제의 원칙이죠. 국가연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과도기다. 남북 양측에서 동수다. 인구에 상관없이 동수다 하는 거죠. 통일의회와 통일행정. 북에서는 민족공동위원회를 많이 주장했는데 이제 비슷하게 남측에서도 그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제목만 다를 뿐이지 통일을 하려면 남북들이 대표들이 모여서 어떤 회의 체계를 해야 되죠. 그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과도적으로 연방제를 한 이후에 서로 이제 협의를 통해서 상호 그 협력을 통해서 국방 외교관까지 중앙정부로 이전해서 완전한 통일국가를 이루고자 이 통일국가가 처음에는 이제 단일국가라는 측면이 강했지만 나중에 가면은 연방제로 그 최종적인 국가 형태를 연방제로 할 수 있다. 열어놓고 얘기합니다. 아직까지는 연방제를 과도적으로 하고 연방제를 거쳐서 통일국가를 이룬다. 계속 이제 그 연방제 통일 방안을 구체화시키는데요. 공화국 연합제다. 공화국 연합제. 그래서 1단계는 공화국 연합제, 2단계는 연방제, 즉 연합제, 연방제, 그 다음에 1국가, 그죠? 단일국가죠, 단일국가. 연방제. 그래서 여전히 연방제가 과도적 단계다. 완전한 통일국가가 아니라 과도적으로 연방제를 하자. 그래서 차이점은 뭐냐면 이제 과거에는 이제 이런 평화공존, 평화교류, 평화통일 이런 걸 주장했는데요. 남북공화국 연합제에서는 통일 방안의 원칙으로 전제조건이 아니라 반드시 전제조건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평화 방안과 통일 방안을 동시에 했다. 평화가 먼저 된 다음에 통일을 논의한다는 게 아니라 평화 방안과 통일 방안을 동시에 논의할 수 있다. 이런 과거에 이제 국가연합을 공화국 연합으로 수정했다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이제
남북 사이에 국가로 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공화국이다. 이제 국가연합이라는 명칭이 점점 남쪽에서도 폐기가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남북을 상호간에 국가로 보지 않는다는 남북 기본 합세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연합에서 국가가 빠지면서 연합제로 되면서 북의 낮은 단계 연방제와 남의 연합제가 접근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95년에 3단계 통일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이제 공화국도 빼지네요. 남북 연합이 되네요. 남북 기본 합의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국가자를 완전히 뺍니다. 연합제, 연방, 완전. 여기까지도 아직도 단일 국가를 중심으로 한다. 남북 연합이다. 연합제가 드디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연합제는 아직 연방제로 가기 전까지 때문에 남북 총선거를 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이 체제를 용인한다. 그런데 이제 연합제 이후 연방제를 거쳐서 마지막에 완전 통일, 단일 체제로 하는 것. 이 부분이 이제 북의 연방제와 배치되는 거죠. 과도적인 측면에서는 남과 북이 통일 방안이 유사하지만 궁극적인 통일국가에서는 상이 달랐다. 연합의 단계에서는 북의 주장과 비슷합니다. 주권과 모든 권한, 군대까지 포함해서 남과 북의 독립국가로 다 가진다는 거죠. 북의 민족공동위원회처럼 연합기구를 형성한다. 남북연합정상회의, 연합회의, 남북연합위원회를 준다.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국가연합이면 역시 연합위원회 협의체를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김대중의 그 통일 방안에서 중대한 그 변화가 나타납니다. 완전 통일 단계가 뭐냐 그럴 때 기존에는 그 중앙집권적 단일 체제에 강했는데 스웨덴이나 스위스나 독일처럼 진정한 연방제도 선택 가능하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죠? 입장이 변화됐다. 그래서 완전한 통일 단계에서 중앙집권적인 단일 국가만을 주장하지 않고 스위스처럼 세분화된 연방제도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세분화된 연방제는 남북의 두 개의 지역 국가가 아니라 최소한 7, 8개 되는 지역국가로 이루어진 연방제다. 이 내용은 그 이후에 이회창 총재가 얘기한 강소국 연방제와 거의 똑같다. DJ의 주장과 이회창의 주장이 비슷했다. 다만 DJ는 통일 방안으로서 스위스식 그 연방제를 얘기했지만 이회창은 처음에는 통일 방안으로 얘기한 게 아닙니다. 국제 경쟁 체제에서 얘기한 건데 나중에 통일 방안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렇게 제야 시절에는 통일 방안을 적극적으로 했지만 재임 중에는 공식적인 통일 방안을 채택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6.15 공동선언을 통해서 중요한 것들을 합의했죠. 자기 자신이 남북 연합제였죠. 이거를 6.15 공동선언에 명시했죠. 남측의 연합제, 남북 연합제를 연합제로 6.15 공동선언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연합제는 이제 민족은 하나이고 두 개의 체제이고 두 개의 독립정부다. 한 개의 연합다. 그래서 이제 과정을 보게 되면 김대중 대통령이 주장했던 과정을 보게 되면 국가연합, 그죠? 그 다음에 남북 체제연합, 연방제 이렇게 주장해왔던 거고, 북의 고려연방제와 차별하기 위해서 공화국 연합제, 이렇게 통일 방안을 고친 거죠. 통일 방안을 고쳤지만 이름을 명칭을 바뀌었죠. 공화국 연방제, 즉 이 통일 방안에 원래 통일 방안에 연방제라는 말이 들어있었는데 북의 고려 연방제와 차별하기 위해서 연합제라는 말로 바뀌었지만 크게 바뀌지 않았다. 이러한 과정은 실사 공동선언 남북 기반합에서 6.15 공동선언과 사실상
일치하다는 거죠. 북의 고려연방제와 유사한 점은 그 남북 연합 단계와 연방제 단계에서 이 체제의 이정부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다른 점은 북은 연방제를 통일의 최종 단계로 생각하지만 김대중은 연방제는 과도적이다. 그리고 최종 단계는 단일 체제다. 단일 체제. 다만 스위스식 연방제도 가능하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단일체제. 이게 좀 비현실적이죠. 북보고 사회주의를 포기하라는 거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중간 형태가 아니야. 김대중도 역시 그 친미 인사로서 그 미국식 체제 이 부분을 고수했다. 노무현 대통령 때는 특별하게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김대중 때보다도 후퇴했다. 먼저 평화구조를 정착하자. 그 위에 교류협력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제 국가연합 단계를 거쳐서 통일되면 좋겠다는데 국가연합이라는 말 잘못 쓴 거죠. 노무현 대통령. 남북 간은 국가를 인정하지 않죠. 노무현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에 비해서는 통일에 관한 인식 수준이 낮았다. 어쨌든 4단계라는 거를 얘기를 했는데 평화정착, 교류협력, 남북관계 발전, 국가연합, 통일. 너무 단계가 세분화되어 있죠. 그리고 평화 방안과 통일 방안을 같이 논의할 수 있는데 선평화를 하면서 통일 과정을 더 장기적으로 늘려놨습니다. 김대중 때보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 2011년에 한국일보 인터뷰 사이에서 그 남의 연합제와 북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유사점이 있다는 측면에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도 하나의 통일 방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을 했다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